회사에서 후배들한테 이야기 듣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 친구 엄마들이 직장 엄마들 자녀하고는 놀지 말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뭐 모임에 가면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서 뭔가 소외되고 그다음에 얘기에 끼어들지 못하고 심지어 모임이 있을 때 직장맘들은 배제시키고 모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런 후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그 대학교까지 들여보냈고요. 제가 이제 아이 육아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맡겼으면 믿어라. 그 제가 아는 후배가 그 일을 도와주시는 아이를 돌봐주시는 아주머니 면접을 한다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일찍 퇴근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아줌마 면접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더라. 또 그 다음날 왔는데 그 아줌마는 또 뭐가 마음에 안 들더라. 그러면서 그때 그 월요일날 면접 본 아주머니를 모실 걸 그랬다면 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아주 뭔가 그 후배가 그 아줌마를 모시는 데 있어서 거의 대기업에서 신입사원 채용하는 정도로 아주 강도 있게 면접을 하더라고요. 네, 서류, 면접이네요. 예, 1차 서류 보고 또 거기서 또 마음에 들면 면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작 아주머니를 모셔놓고서도 한 달도 못 가서 또 아주머니 바꿨어요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또 다른 후배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그 한 아주머니한테 아이를 봐주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도 안정되고 직장 생활도 충실히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앞에 말씀드렸던 아주머니와 뒤에 말씀드렸던 아주머니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후배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서 말했던 후배는 그 완벽한 어느 분이 도와주셔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를 맡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해서 우유병은 몇 분 삶아야 된다. 아이에게 먹이는 이유식은 어떻게 먹여라. 뭐 설탕은 넣지 말아라. 뭐 잔소리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면서 그분께 믿고 맡긴다면은 그분은 알아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으로 잘 키우실 텐데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이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셨는데요. 그 옛날 사진을 보면 제 아들은 항상 빨간색, 파란색 그런 티셔츠만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맡기면서 어머님한테 일일이 이런 색 옷 좀 샀으면 좋겠어요. 옷 고르러 가서 아이는 맡겨놓고 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면 아이가 빨간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파란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 첫 번째, 맡겼으면 믿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뭔가요? 예. 공원 아닌가요? 네,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의 저녁 6시 풍경이고요. 예, 네네. 저녁 6시가 되면 오토바이가 와서 내일자 가판 신문을 배달을 옵니다.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제 홍보 담당자들이 거기서 혹시 자기네 회사 관련된 기사가 뭐가 잘못됐나 보면서 신문을 체크하는 거, 소위 이제 가판 신문 체크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기사가 있으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이 기사가 잘못됐습니다. 바꿔달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언론 홍보 담당자들한테는 의뢰에 거쳐야 하는 큰 일이죠.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 이 언론 홍보 일을 하게 되면서 이 가판 신문 당번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쌍한 일이죠. 비가 오면 우산 들고 신문 봐야죠. 겨울엔 춥죠. 뭐 주말에도 이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이제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신문을 봐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는 주말에 대당번이 오는 날은 꼭 제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신문을 같이 봤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하는 일이다. 하지만 조금 미화시켜서 엄마가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사회에 어떻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 기여하는지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신문 같이 본 다음에 아이랑 같이 광화문에서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에 있어서 아이도 익숙해하고 많이 좋아했습니다. 또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그 한글을 뗄 때 그 신문 이름이 있으면 무슨 신문 왔다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맞추면 또 제가 거기서 아이를 칭찬해주고 하면서 아이가 엄마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동경하게 서서히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엄마가 굉장히 신문을 많이 보는 엘리트네요. 예, 예. 네,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을 사실은 예, 신문을 보게 하고 또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가 하찮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래 하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어떤 이제 운동 경기가 있다든지 마침 이제 회사에서 뭐 농구단도 있고 게임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주입식으로 같이 응원을 하면서 아이가 저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엄마 다리를 붙잡고 엄마 오늘 회사 가지 마. 오늘 하루만 나랑 놀아줘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엄마 회사 그만둘 거야라는 말이었어요. 예, 그만큼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엄마와 함께 호흡 맞추면서 아이가 엄마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라는 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쉬는 날은 주변 엄마들에게 보답하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도저히 주중에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출장도 가야 되고 회식도 있고 그런 걸 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주말 엄마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만이 아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좀 재밌는 얘기는 한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축구 그 경기를 하러 자주 가곤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에 제가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선택한 차는 멋있는 차도 아니고 가장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차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말만큼은 그 주중에 엄마들이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또 아이들도 픽업도 해주시고 뭐 학원도 같이 해주시고 여러 가지 또 그 간식도 해주시고 많이 배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남자아이들을 가급적 많이 내 차에 태워서 픽업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큰 차로 바꿔가지고 45인승 지금도 몰고 오신 거. 예, 앞에 보셨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가급적 예, 한 1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그런 차로 해서 주말에는 어머님들께 제가 문자를 보냅니다. 주중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주말에는 책임질게요. 그럼 엄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면 어머니들은 주중에 너무나 힘드셨는데 주말에 이제 남편분도 계시고 같이 이제 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렇죠. 제가 이제 솔선수범해서 이제 여기 A동, B동 해가지고 아이들을 태워가지고 축구 경기 가고 또 아이들은 또 이렇게 한 차에 모여 있으면 좁아도 그 뭐 좁아 있는 그 동안도 너무나 즐거워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장맘도 뭔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자꾸 소외되는 거는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또 전업주부 어머님들도 정말 좋으세요. 그 직장맘들 이해해 주시고 서로 이제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최근에 친구한테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는 이제 전업주부인데요. 저희 이제 직장맘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그 목에다가 신분증, 아이디 카드를 달고 그다음에 이제 지갑 하나 들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항상 바빠요. 저희는 이렇게 식당에 들어가면 전업주부 어머님들께서 수다 떨고 또 커피 마시고 느긋하게 시계 안 보고 앉아 있는 거 보면 너무나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분들은 저희가 이 목에다가 아이디 카드 들고 지갑 하나 딱 들고 씩씩하게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 너 아이디 카드 한 일주일만 빌려줄 수 없겠니라고 예,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직장맘들도 전업주부를 부러워하고 또 전업주부도 직장맘을 부러워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하랍니다. 사실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회장 엄마가 직장맘이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학교에서 좀 뭔가 도와주실 일이 있는데 그 엄마들이 저 바빠서 학교 못 가요.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얼마나 편해요. 선생님들 문자 하시죠. 카톡 하시죠. 이메일 하시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가 새로운 학년이 될 때마다 3월 달에 선생님들께 장문의 메일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엄마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는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선생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저희 아이에게 이런 또 좀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따뜻한 메일을 드려요. 그럼 선생님들께서도 사실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아이 엄마는 일을 하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학교에 있는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참
상당히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표현,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떤 이제 야외 활동을 갔다 왔던 날, 저녁 때 많이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문자 하나 보내는 거는 1분이면 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더운 날씨에 아이들하고 같이 다녀오느라고 많이 고생 많으셨죠? 뭐 문자 한 통 드리면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있어서 감사하시고 또 직장맘이지만 선생님들도 더 아이들한테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직장맘의 비결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이런 말 하면은 다른 이제 분들께서는 어떻게 언제까지 내가 믿고 기다려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이 믿고 기다렸습니다. 이 아래에 사람이 많은 사진을 보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콘서트장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광안리입니다. 광안리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8월에 열립니다. 예. 게임 대회죠. 네. 콘서트가 게임. 아주 정말 발들어 놓을 틈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죠. 저는 아이 방학 때 아이가 게임을 너무나 좋아했었습니다. 중학교 때 정말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동네 게임 대회 나가서 학교에서 상을 탔으면 좋겠구만. 동네 게임 대회 나가서 게임장 됐다고 게임상 받아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는 거를 막잖아요. 그럼 아이는 더 하고 싶어져요. 저는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그 회사 내에 이제 게임단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얘가 게임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휴가도 이 광안리에 이 사람들 많은데 같이 가서 게임을 구경했습니다. 저요 게임 전혀 모릅니다. 4-5시간 앉아 있으려면 정말 이게 뭘 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아 우리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래 아이는 이 속에서 또 즐거워하면서 추억을 만들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안리에 함께 가서 게임대회 응원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뒷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한 아이는 제 아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선수 이영호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에게 같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아이가 하라는 것들은 다 해줬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다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서 게임을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한때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자꾸 막지 마시고 함께 하면은 아이들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같이 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 뭘 막지 않고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줬고요.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제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 이제 그 어떤 언론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썼더라고요. 홍구는 게임에 빠졌을 때도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믿어주신 조부모님과 부모님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제가 빨간색 박사를 저희 아들이 한 건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인터뷰할 때 옆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게임을 좋아하면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좀 정신 차려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신문에 성적 향상기에 나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의 말도 아 이렇게 왜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고. 부모님, 그렇죠? 네, 그래서 할머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래요.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보답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 생각 제가 과연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은 이 뇌 속에 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네. 물론 대학 입학 가장 큰 문제겠고요. 네. 뭐 학원비, 과외비, 성적표. 아, 우리 아들 성적 언제 나오나? 전공은 뭐로 할까? 선생님 면담을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우리 아이 스펙은 어떻게 만들지? 와, 정말 엄마들의 머릿속을 저렇게 저런 오로지 생각이- 아이 생각. 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저희 남편한테도 그럽니다. 제 뇌구조에 우리 아이가 99%고 당신은 1%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엄마들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오로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남자아이의 경우에 우리 여자친구는 언제 생길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시험하고 입시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네. 옆 학교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난 축제에 갈 때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맞아요. 축제 이번 축제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교복 바지를 줄여야 되는데 5.5인치로 드릴까? 6인치로 드릴까? 예, 아이들은 사실은 이런 것도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가 교복 바지 줄여라고 할 때 7인치로 줄였더니 너무 크다고 다시 줄여라고 해가지고 또 교복 바지 수선한 그런 격도 있거든요. 게임, 그다음에 아이들도 얼짱, 몸짱 되기. 이렇게 사실 엄마와
제 머릿속하고 아이들의 비슷하네요. 아이 생각이. 아이 생각이. 근데 정말 두 분께 죄송하지만 아이 생각과 기훈 생각에는 엄마 생각과 뭐 와이프 생각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네요. 엄마의 머릿속 생각은 없네요. 예, 그렇죠. 엄마는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렇죠.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럴 않을까 거예요.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유. 반면에 아이들은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교복 바지를 이쁘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학교 축제에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아이 생각을 보고 났더니 사실 조금 서운하네요. 뭐가요? 내심 좀 아예 엄마 생각과 부모님 생각은 아예 빠져 있고 저 뭐야 교복 바지 줄이기랑 저 여자친구 뭐 이런 거 야 서운합니다. 근데 왜 이때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뭐 주변인들, 주변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요걸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도 이제 아이의 생각이 제 생각하고 어느 정도 맞춰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고요.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 핸드폰을 보면 아이하고 정말 많은 대화와 문자와 그다음에 지금 아침에 출근할 때 책상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해서 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또 문자랑만 하면은 너무 마음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잇 붙여서 그림도 가끔씩 이쁜 캐릭터도 그려서 엄마는 너를 항상 응원해 하고 붙여놓고 또 아빠도 아빠대로 또 아빠는 이제 좀 어려운 한자 수고도 적어가면서 아이한테 좀 그거 좀 부담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뭐 하시면 이제 한자로 적어줘. 그래서 지금 아이가 교복 바지를 더 줄이기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하고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맡겼으면 믿어라. 예, 일단 맡겼으면 그 자체에서 사실 세상에 나쁜 사람 없잖아요. 맞아요. 아이를 돌봐주면서 얼마나 잘 봐주시겠어요. 그래서 맡겼으면 믿고 맡겨야지 그 맡아주시는 분들도 더욱더 신이 나서 하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아이에게 엄마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라. 어떤 일이든지 단계가 없습니다. 뭐 화려한 일, 화려한 직업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이가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부심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면서 그 엄마가 하는 일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세 번째, 주말에 충분히 저희 보답할 수 있거든요. 주말에 주변 엄마들한테 보답하면서 내가 직장맘이지만 주말에는 여러분들께 보답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린다면 그 훨씬 더 아이들도 그리고 또 주변 엄마들도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라. 예, 선생님들한테 마음 전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예,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요즘 뭐 선생님들 뭐 선물도 안 받으시고 다 아시잖아요. 학교가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받으면 신고하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충분히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아이한테 서로 호흡 맞추면서 믿고 기다리면 아이도 분명히 엄마의 마음 이해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 모르겠어요. 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뭔가 좀 나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을 좀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서진 씨는 네. 지금 포인트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저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이게 가장 와닿으면서도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사실 그렇죠. 뭐 맡겼으면 믿어라. 조금 욕심 버리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아이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라. 엄마 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주변 엄마들께 보답하라.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를 좀 믿고 기다리는 건 글쎄요. 저도 아직 부모가 안 돼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참을성이 사실 필요하죠. 네. 어떠세요, 정미 씨는? 저는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쉽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수들 이름 되게 잘 외우는데 대학생 어머님께서 게이머 이영호 선수의 이름을 외운다는 것 그러게요.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아들로 인해서 받은 선물일 수도 있겠어요, 어머님은. 그죠? 예. 그리고 와, 거기 가서 대단하시네요. 게임을 내가 할 줄 모르는 게임을 멍하니 6시간 본다라는 거. 이거 이 부모님들은 이만큼 자식을 사랑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이걸 좀 알아줬으면 아까 아이의 머릿속 생각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건 사춘기 때 잠시 그랬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예. 바로 맞아요. 또 엄마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을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네. 저기 아이에게
아이에게 엄마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해라. 이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네. 사실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린아이들, 특히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그냥 집에 계시는 거 아니면 또 아버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계실 때 아버님의 직업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럼 아이들은 몰라요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이미 아이 엄마가 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 아이한테 항상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변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걸 계속 아이한테 표현을 하면 아이 스스로 피해 의식을 갖고 엄마는 계속 나한테 뭔가 미안하구나. 나는 뭔가 좀 덜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좀 엄마 일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미안하는 마음을 좀 엄마들이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그러면 예.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선주 멘토한테 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이 5가지를 우리 이선주 멘토가 직접 다 행동을 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건데 제일 힘들었던 게 어느 거였나요? 개인적으로. 5번째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렇죠. 예, 싶었습니다. 그래도 믿고 기다리니까 돌아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네. 아, 정말 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시는 분 자체가 사실은 보통 분들은 아니시죠. 그렇죠. 대단하신 분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대단하신 우리 이선주 멘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를 키우는 주말엘라 분들 또 직장맘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우리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주말엘라 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 직장맘들도 그 아이를 키우는 거 충분히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직장맘이라고 해서 아이가 뭐 제대로 못 컸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소신 갖고 키우시면은 직장맘도 아이들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준마렐라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근데, 정말 뭐, 이게 너무 맞는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알고도 있으면서도 행동 그럼요. 못했던 잘안 부분들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딱딱 정확하게 짚어주신 네. 것 같은데 선생님들께 마음을 전하라. 이게 진짜 따뜻한 문자 하나가 그렇죠. 칭찬이 고래 뭐 있잖아요. 춤추게 하죠. 춤추게 하는 예, 것처럼. 다 춤추게 하죠. 그렇죠. 이 따뜻한 문자 하나는 네. 정말 선생님도 춤추게 할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하나 있어요. 혹시 이런 거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을까요? 그래요. 아이를 믿고 기다려라. 아까 제일 네.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에피소드 내가 정말 이놈을 위해서 어느 만큼 기다려야 될 것인가 막 이런 적도 있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에피소드는 없으신 걸로. 아니, 굉장히 훌륭한 아들을. 아니 근데 지금, 네, 21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그러니까요.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혹시 일을 하시는 중간중간에 뭐 아이 때문에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그래요. 내가 좀 일을 그만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없는지. 많지는 않았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아이들은 엄마가 직장 갈 때 뭐 다리를 붙잡고 뭐 문을 닫아놓고 뭐 아침에 그 출근하는 후배들 보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출근하는 후배들도 있어요. 아이가 너무 자기를 붙잡아서 회사를 못 왔다 뭐 그렇게 하고 또 문자 보내서 30분만 늦을게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저는 다행히 이제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워낙 아이를 잘 케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비교적 상당히 이제 수월하게 예 그렇게 이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출장을 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이하고 좀 같이 있는 시간이 분명히 같이 있어줘야 되는 시간에 제가 이제 아이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그럴 때가 조금은 힘들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네. 이선주 멘토님은 4번을 선생님들께를 빨간색을 고쳐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께로 바꾸셔야겠네요. 네. 마음을 자주 전하셨어요. 감사하다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지금도 예 같이 살면서 아. 예 가장 예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가장 큰 예 좋습니다.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이고. 뭐 우리 이선주 멘토님은 딱 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정말 최고의 엄마, 네. 그렇죠? 며느리, 그리고 뭐 아내. 직장에서는 최고의 상사. 상사까지 네. 뭐 모든 뭐 정말 원더우먼이 아닌가 그야말로 맞습니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자 오늘 멋진 강의를 들려주신 우리 이선주 멘토님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